맞죠? 저랑 눈 맞으시면 아무래도 제가 큰 잘못을 했나 봐요. 숨막히는 5화와 6화 잘 보셨나요? 이 드라마에 깊숙이 숨겨둔 의도와 사건들을 전개하기 위한 인트로를 다 풀어헤친 느낌입니다. 영화 신과 함께보다 더 강렬한 디테일의 지옥에서 해숙과 영애, 낙준이 무사히 살아 돌아왔습니다. 7화에서는 본격적으로 그들에게 얽힌 실타래를 풀어나갈 것 같은 예고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소미가 공포스러운 감정으로 과거의 기억을 찾아내기 시작하는데요. 동시에 낙준이 지상에서 누군가를 찾고 있는 장면이 본격적으로 그려졌죠. 그동안 드러났던 소미에 대한 복선들이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며 그녀의 정체와 낙준과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 힌트들을 모아보면 낙준과 소미는 한 사건에서 만난 인연입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복선들을 하나하나 정리해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7화 예고가 퍼즐처럼 맞춰질 거예요. 우선 소미의 기억에 떠오른 건 훌라춤을 추는 하와이의 풍경이 아니라 하와이 풍경 무늬 셔츠를 입은 한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그를 떠올릴 때 소미가 고통과 공포, 분노에 찬 감정이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더 깊이 연루되어 고통을 겪었던 관계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의 전반에 등장한 천국의 예리한 CCTV와 지옥 판정에서는 각종 범죄와 범죄자들을 숨김없이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구체적인 죄상들을 소개하듯 보여주었죠. 이 사건 중에 하나가 낙준과 소미가 겪었던 사건이고 피해자일 수 있죠. 예를 들면 소미는 연쇄 살인자의 피해자, 묻지마 범죄의 희생자, 감금과 폭행, 인질 등의 고통을 겪은 인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낙준은 젊은 시절 그 사건에서 소미를 구해주려다 큰 사고를 당해 하반신을 쓰지 못하는 신세가 된 것이죠. 이후 오랜 시간 침대에 누워 지낸 낙준과 함께 소미도 뇌사 상태로 오랫동안 낙준의 기억을 품은 채 식물 인간으로 지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을 뒷받침하는 힌트 중 하나는 소냐입니다. 소냐는 소미를 보자마자 뭐야? 기억 못해? 라고 말합니다. 이 드라마에서는 고양이든 강아지든 사람처럼 감정과 생각, 계획, 평가 등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등장하죠. 소냐 역시 지상에서 살 때 소미를 몇 번 혹은 계속 만났던 인물로 반응합니다. 즉, 뇌사 상태의 소미 영혼이 낙준이 누워있는 곳으로 종종 찾아와 슬퍼하고 곁을 지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앞선 영상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물이라 불리는 고양이 소냐는 영적 존재로 찾아온 소미를 알아본 것입니다. 짜장 짬뽕 만두도 소미에게서 개도 고양이도 아닌 냄새가 난다고 말합니다. 이는 천국도 지옥도 가지 않은 임사 체험자의 존재를 암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천국에도 명단이 없고 지옥으로 가던 길이었으므로 영애처럼 임사 체험자로서 지옥으로 가던 소미였다는 것이죠. 이제 낙준의 행동에 담긴 힌트를 살펴볼까요? 낙준은 지상과 천국을 오가며 사람들에게 사연을 전달하는 우체부가 되었습니다. 그가 이 임무를 맡은 이유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단순히 선의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도와야 할 누군가가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소미겠죠. 낙준의 하반신을 영영 쓸 수 없게 만든 큰 사고가 소미와 관련된 사건이고 지금 지상에서 그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고 소미에게 도움을 줄 방법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도 소미의 명단이 없고 그 사건이 미제의 사건임을 알기 때문인 거죠. 만약 그 사건의 범인이 아직도 잡히지 않았다면 낙준은 소미를 지키고 그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 지상에서 사명을 다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함께 천국의 시스템, 센터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미는 천국에도
지옥에도 이름이 없는 존재, 즉 임사체험자입니다. 천국의 CCTV가 그녀의 정체를 모를 리 없고 낙준이 천국 명단에 없는 사람을 입성시켰다는 사실도 알고 있을 겁니다. 낙준은 지하철을 타고 지옥으로 가서 해숙을 구해오고 그로 인해 센터장에게서 허락되지 않은 무리수에 대한 정직의 벌을 받았지만 소미의 경우에는 벌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센터장은 낙준에게 사건을 풀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명단에 없는 영혼을 살려준 것에 대해 눈 감고 있는 이유는 낙준이 스스로 그 사건을 마무리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천국에서 낙준에게 주어진 임무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해숙이처럼 천국에서 자신의 인연을 다시 풀어가며 새로운 삶을 쌓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해숙은 처음에 천국에선 자신의 죄가 드러났지만 지옥에서 돌아온 뒤엔 선행을 떠올리며 자신을 회복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선한 인연을 다시 만들어가며 천국 안에서 자신을 완성해 나가죠. 그렇다면 낙준의 차례가 아닐까요? 그가 천국에서 풀어야 할 인연이 소미라는 사실, 그리고 그 사건의 진실을 찾아내고 자신에게 부여된 역할을 완수할 수 있기를 기다리는 센터장님. 센터장님의 역할이 드라마의 내용을 풀어가는 큰 열쇠라고 보입니다. 해숙을 구하기 위해 지옥불에 뛰어들었던 용감한 순정남 낙준. 이제는 과거의 진실을 마주하고 정의를 위해 움직이는 용기의 행동파 낙준의 모습이 자연스레 연결이 됩니다. 큰 부상을 감수하면서도 누군가를 구해냈던 낙준이라면 해숙을 위해 지옥불 속으로 주저없이 뛰어든 그의 모습은 결코 놀랍지 않습니다. 이런 용기와 희생정신은 이미 낙준이라는 인물에 깊게 내재된 본성 아닐까요? 7화, 그 전환의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풀어질 이야기가 정말 기대됩니다. 그리고 지옥에서 돌아온 영혜의 천국에서의 생활. 예고편에선 너무 재미나게 그려지던데요. 그리고 더 깊은 사연이 있을 것 같은 목사님과 해숙의 관계, 또 해숙의 선한 행동으로 이어진 소중한 인연들의 이야기, 젊은 시어머니의 등장, 참 멍멍이들의 의리 있는 생활들, 나눌 이야기가 많은데요. 드라마가 더욱 재미나도록 저는 이들의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 제게는 천국보다 아름다운 선물이 된답니다. 드라마를 드랍, 디드랍입니다.